오늘은 직장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제가 대기업 생산직 다녀본 경험과 중소기업에 대해 제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생산직의 장점, 첫 번째, 초봉부터 돈을 많이 줍니다. 급여 나오는 방식이 좀 희한했는데 제 스펙에 받을 수 없는 연봉을 받았었거든요. 정산해보니 1년에 3천 중반 정도? 또 생산직 내부에서도 엔지니어라는 계열분들은 저보다 더 힘들지만 연봉이 더 셌었어요. 대기업 생산직에서 버텨서 반장 정도 되면 이것저것 다 해서 연봉 1억까지 된다는 말도 있었어요. 저도 반장님 통장 확인은 못했지만 두 번째, 밥 먹는 시간만 빼면 정말 8시간만 일했습니다. 칼출근, 칼퇴근이었죠. 생산라인 상황에 따라 가끔 더 하시는 분도 있긴 했는데 일하는 시간 빼면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근데 할 게 없는 게 문제예요. 세 번째, 대기업 사원 프라이드 정도? 복지 포인트도 나오고 결혼시, 교육비 등등 대기업 지원 혜택이 꽤 좋았습니다. 나름 LG 소속이라는 게 좋기도 했었고요. 출근할 때 보이는 나의 공장 풍경을 보면 웅장하고 멋있기도 합니다. 근데 표정들은 안 좋더라고요. 단점, 첫 번째, 비전이 딱히 안 보입니다. 생산직에 평생 다닐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30살 중반쯤에 중도 퇴사하시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직할 만한 회사가 딱히 없고 혹시나 버티더라도 문제입니다. 오래 버티면 진급을 해야 하는데 진급을 못하면 자기보다 먼저 진급한 후배 사원한테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서 자진 퇴사하는 일이 생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매일매일 업무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반복되는 일만 하다 보면 이런 이유로도 자진 퇴사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업무 강도가 셉니다. 그때 당시 저의 윗 선배분들이 각각 타지에서 올라오셔서 퇴근하시면 다들 착했는데 일할 땐 여러 각 지역의 사투리를 활발하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생산 라인 는 회사 매출의 중요한 원천이라서 정신 놓고 일하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생산 라인 담당보다 검사 쪽에 배정을 받아서 사투리 들을 일은 크게 없었어요. 검사 쪽 선배셨던 덩치 크신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일할 때도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세 번째, 할 게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고 퇴근하고 기숙사 가서 뭐 해야 하죠? 기숙사에 박혀 있거나 공부하거나 퇴근하고 회사분들 또 만나서 술 먹는 게 전부입니다. 중소기업, 그렇게 LG를 1년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9급 공무원 준비하다가 3개월 만에 손절하고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자는 마음에 취업자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다가 세후 200만원 준다는 회사가 한 줄 보여서 면접 가보니까 10평 남짓 사무실에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 회사더라고요. 덩치 크고 성격 좋으신 팀장님 한 분이 절 맞아주셨는데 스타트 회사고 가족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다. 월급 외에 식대 등등 지원은 잘 될 거고 아이템이 전망이 좋다는 얘기. 전 다 필요 없고 세후 200만원을 깔끔하게 주신다는 말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입사를 하고 사장님을 처음 뵀는데 키가 190은 넘으시는 분이 들어오더니 잘해보자 악수 건네시는데 그 포스에 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점, 첫 번째, 기회가 많습니다. 이게 뭔 헛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저는 중소기업보다는 소기업이었어요. 소기업엔 기회가 있습니다. 급여 테이블이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되면 급여를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사장님이 오케이만 하면 그게 내 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회사 내에 입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스타트 회사다 보니까 사장님과 팀장님이랑 밥 먹으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좀만 잘 버티자, 잘 버텨서 우리 돈 많이 벌자. 아이템은 좋은 게 많았었어요. 회사의 영업력이 부족해서 계약이 무산된 것도 많고 영업사원이 없어서 사장님이 혼자 영업 다 하셔가지고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하면 캐리해드릴 수 있었는데 사장님 죄송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일을 잘하면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수가 적다 보니 나의 성과가 바로바로 평가를 받게 돼요. 거기서 잘하게 된다면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나중에 연봉 협상할 때 받고 싶은 금액을 딜할 수 있게 되죠. 제 친구는 결혼이랑 이것저것 겹쳐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를 협상 때 그냥 올려버리더라고요. 중소기업 단점, 첫 번째, 처음 급여가 적습니다. 저는 세후 200에 상여금 이것저것 하면 3천 정도 수령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소기업 치고 처음에 좀 잘 받은 케이스 같아요. 중소기업은 보통 세후 200 아래에 식대 이것저것은 본인 부담이실 겁니다. 그래서 꼭 40에서 50명 넘는 중소기업보다 10명 미만 소기업에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급여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회사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기업이 커질 거란 희망을 가지고 3년 정도 다니다가 회사가 안 좋게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영업사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도 다음에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덩치 크신 팀장님도 다른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팀장님 생각이 나네요. 결론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30살 전에 여기서 난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직장을 계속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20대 때 나에 대해서 혹은 회사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간 직장에서 세월 한참 지나 이직하시는 것보다 이 회사에서 미래가 도저히 안 보인다 싶으면 빠르게 다른 곳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30살 전에 회사만 5군데 다녀봤는데 지금 회사까지 치면 6군데죠. 현재 회사에 가장 높은 만족감을 느끼며 다니고 있습니다. 퇴사 권장 영상은 아니고요. 이 회사에 왜 다니고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신다면 억지로 참지 말고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쓸데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대인기피증에서 현재 영업사원 하고 있는 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